안녕하십니까? 꽹호의 경제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한 지표 하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한은 총재가 지난주 7일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청년들에게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될 것이니까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이자는 능력에 맞게 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대마불사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 사로잡혔는데 이런 과거 추세가 과연 계속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출 연체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신용자 위주로 고객을 확보한 인터넷 뱅킹 쪽에 연체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5개 주요 은행도 평균 연체율이 지금 오름세를 보입니다. 미국에서 계속 추가 긴축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연체율도 오를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수적으로 경제나 투자 활동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7일날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최근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했다며 이것은 최종금리 수준을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3월 21일, 22일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리는데 거기서 금리를 예상보다 지금은 25bp 올릴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50bp 올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주식 등 여러 시장이 급냉했죠. 실리콘밸리 뱅크가 10일 날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급한 금리 상승을 이기지 못하고 주로 기술업체들이 예금주인데 이 예금주들이 자금 압박에 시달리면서 예금을 빠르게 빼냈고 그래서 은행의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예금 인출 사태를 맞아서 실리콘밸리 뱅크는 그동안 사두었던 채권을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SVB 주가가 60% 이상 급락했고요. 그리고 뱅크런 조짐이 보이자 미국 금융당국이 이 은행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일, 8일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하원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의중을 드러내자 시장은 최종 금리가 6%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만일 연준이 금리를 6%까지 올릴 경우에 신흥국 경제부터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월가는 신흥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에둘러 말함으로써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6%대까지 올려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1월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45.2억 달러입니다. 이 수치는 통계를 시작한 1980년 1월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한은은 2월부터 경상수지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주가 2.36%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보면 7.59%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주식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약 3%가량 하락했고요. 그래서 연초 대비로 3.6%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S&P 500 지수 지난주에 4.77% 하락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락폭이 굉장히 깊죠. 그래서 연초 대비로 약 1%밖에 상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난주에 5%가량 하락했고요. 하지만 나스닥은 그래도 연초 대비로 약 7% 상승한 상태입니다. 유로스톡스 50 이 지수가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지수 중에서 제일 적게 하락했습니다. 1.79% 지난주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약 10%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 5일간 7.6%가량 떨어졌습니다. 한때 2만 달러를 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로는 약 25%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텍사스 원유 가격 지난주에 약 4%가량 하락했고요. 연초 대비로 보면 4.8% 떨어진 상태입니다. 금 가격입니다. 지난주 0.6% 상승했고요. 연초 대비로 보면 약 2.5%가량 오른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의 급등은 여러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가들이 눈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 2년물 국채금리 지난주 금요일날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실리콘밸리 뱅크가 봉쇄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채권에 눈을 돌린 탓에 채권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에 대비해서 금리는 떨어진 탓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지난 주말 목요일과 금요일날 많이 하락했죠. 미국 달러 인덱스 6개월 차트입니다. 지난 주 중반 이후로 오름세가 약간 꺾이면서 104.64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강한 경제지표 하지만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7일날 파월 의장은 상원에서 증언하기를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했고 금리 수준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즉 3월 21일날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에 증시는 하락했고 달러는 강세를 띄었습니다. 9일날 가상화폐 거래로 유명한 실버게이트 은행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18억 달러 손실을 봤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당일 은행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S&P 500도 거의 2%대까지 하락했습니다. 10일날 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신규 고용이 31.1만 개로 나왔습니다. 예상은 22만 5천 개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 먼저 발표된 1월 고용에 대한 수정치가 나왔는데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51만 7천 개에서 50만 4천 개로 약간 줄어든 상태입니다. 50만 개에서 31만 개라는 것은 분명히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나 월가의 예상인 22만 5천 개보다는 상당폭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감소 추세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실리콘밸리 은행이 폐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S&P 500, 다우, 나스닥 모두 200일선이 붕괴했습니다. 그러자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특별히 2년물 금리가 많이 하락했죠. 채권 금리가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 고객은 일반 개인이 아니라 벤처캐피탈이나 스타트업 또는 창업자들입니다. 이들이 아무래도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또 QT로 시중에 풀었던 자금을 흡수함에 따라 유동성 악화 현상을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고객들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맡겼던 돈을 빼자 실리콘 은행은 증거금 부족 상태에 빠졌고 그래서 투자했던 채권을 팔자 작년에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팔면서 장부에 큰 손실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손실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주가가 폭락했고 이어 다른 은행 주가도 동시에 폭락하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패드가 이런 상황에서 50bp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대두되었고요. 그러나 고용에서 1월에 50만 명이 늘었고 2월에 31만 명 등 탄탄한 고용 시장은 패드가 기존 금리를 50bp 인상해야 함을 시사한다는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즉 통화정책은 강한 경제지표, 과열된 경제와 탄탄한 노동시장이라는 큰 틀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같은 일부 현상을 보고 금리 정책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0bp를 올리면 안 된다는 의견에 지금 맞서 있습니다. 연준이 과연 22일 날 어떤 금리 정책을 펼지 그리고 시장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로는 굉장히 강한데 실리콘밸리 뱅크 등 약한 고리에서는 이미 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하지만이라는 뒷꼬리를 달았습니다. 꽹호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에는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는 자시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이긴 후에 승리를 기뻐하며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2절은 승전가 맨 앞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일컬어 반석, 히브리어로 쉐라, 요새, 메추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석과 요새는 하나님의 후원과 지지가 얼마나 든든하고 절대적이었는 것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경제 지표와 강한 고용 시장은 페드가 이번 3월 22일 날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봉쇄에서 보듯이 한쪽에서는 현재 금리를 버거워하며 버텨내지 못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경을 극복한 다윗이 노래했듯이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이번 주 나를 건지시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꽹호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분과 동행하시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